자, 다음은 행정의 효력 여부가 성결 문제인 경우인데요. 특히 민사법원에서 행정행위, 즉 처분의 효력 여부가 성결 문제인 경우는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인데 부당이득에서는 행정행위, 즉 처분의 효력 유무가 성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때 만약에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사유였다면, 취소사유라면,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분하는 건 나중에 뒤에서 배워요. 무효사유라면 성결 문제는 뭐가 돼요? 무효사유라면 민사법원에서 무효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무효 확인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취소사유라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되고 있죠. 이때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래야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니까 부당이득이 되겠죠. 효력 부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결론이에요. 볼까요? 다설 판례는 조세 과언합급 환급 청구 소송인데, 이거는 조세가 조세 과언합급 환급 소송,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제일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자, 볼까요? 조세 과언합급이란 얘는 관합. 관합이란 말은 초과 납부됐다는 거예요. 오납. 오납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 납부됐다는 겁니다. 그런 납부된 금액을 반환, 환급해달라. 환급은 반환이죠. 예를 들면 조세가 적정한 금액이, 적법한 금액이 100만 원인데 120만 원을 부가처분이 나와서 12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럼 초과 납부죠. 또는 과세 대상자가 아닌데 나한테 잘못 나왔다. 그럼 오납이 돼요. 이런 조세 과언합급 한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대표적인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됩니다. 대표적인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되고, 이 반환 청구, 환급해달라, 반환해달라, 이건 이행소송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건 이제 민법의 법리인데요. 민법의 법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세 과언합금 환급 청구 소송,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의미한다. 자, 다설 판례는 조세 과언합급 환급 소송과 관련해서 뭐라고요?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했죠. 과세처분은 조세 부가처분을 줄여놓은 말이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민사법원은 당연무효를 성렬 문제로 심사하여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당연무효면 무효 확인 할 수 있다. 왜요? 무효면 구속요건적 효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과세처분이 취소사유라면 민사법원이 성결 문제로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느냐? 효력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조세 과언합급 환급 청구 소송에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면 무효 확인은 가능, 취소사유면 효력 부인은 불가능, 부인된다. 성결 문제란 어디에서, 소송요건 단계가 아니라 본안 판단에서 뭐에 앞서서 해결해야 돼? 소송물 판단에 앞서 미리 해결해야 될 무슨 문제? 법률상 문제입니다. 생각건대 구성요건적 효력은 적법성 추정력이 아니죠. 잠정적인 유효성 통용력이에요. 잠정적이란 말은 종국적이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권한 있는 기간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만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입니다. 따라서 민사법원은 위법성 심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국가배상에서. 그렇지만 효력 부인은 할 수 없습니다. 효력 부인은 어떤 법원만 할 수 있다? 항고소송의 수소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대부분 하겠죠. 무효확인 소송의 수소법원은 무효 확인만 하면 되니까 취소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면 아직 안 배운 거예요. 무효확인 심리 결과 취소 사유일 때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다음은 형사법원과 성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사법원도 무효 확인은 할 수 있다. 위법성 확인도 할 수 있다. 뭐만 안 된다?
효력 부인만 못한다. 이걸 알면 되겠어요. 행정의 위법 여부가 성결 문제일 때 형사법원에서 행정의 적법 여부가 당해 범죄 구성 요건의 충족 여부의 성결 문제일 때 형사법은 독자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 효력 부인은 안 됩니다. 위법성 확인을 할 수 있다. 무효 확인도 할 수 있다. 뭐만 안 된다? 효력 부인만 안 됩니다. 똑같아요. 여기는 앞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요. 부정설은 구성요건적 효력 또는 공정력을 적법성 추정력으로 보면 그러면 민사 형사 법원도 위법성 확인을 못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11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니까 11조에는 위법성 확인에 관한 규정은 없거든요. 긍정설은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을 적법성 추정력이 아니라 유효성 통용력으로만 봅니다. 따라서 유효하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구속을 받지만 처분이 유법한지 적법한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형사법원도 처분은 유효하나 위법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조도 예시로 해석해요. 판례 볼까요? 판례는 각종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조치명령 위반죄가 있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명령이 적법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죠. 따라서 당연무효인지까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위법성만 확인되면 조치명령 위반죄, 각종 명령 위반죄는 무죄가 됩니다.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긍정설을 취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방금 봤던 이런 조치명령 위반죄 조치명령 위반죄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중에서 조치명령 위반죄의 구성요건에서는 이런 조치명령을 위반해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명령의 적법성을 명령의 적법을 구성요건을 하고 있어요. 사실관계는 이랬습니다. 사실관계는요. 토지 임대인이 있었고 토지를 빌리는 임차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토지를 빌려서 무단 형질 변경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토지가요 전답으로 되어 있다. 지목이 전답이면 논밭이면 위에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전답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서 토지 형질을 변경시켜야 그 위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토지의 무단 형질 변경을 해서 일정한 건축을 해놓은 거예요. 건조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이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그 사용권이 회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청이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임대인 입장에서 내가 한 게 아닌데 말 안 들었어요. 불이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원상회복 명령 이런 명령 위반죄로 기소를 했던 거예요. 자,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쟁점이 됐던 건 뭐냐면 여기서 쟁점은요. 조치 명령이라는 건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행정행위 구분 파트에서 보면 이런 명령은 의무를 부과한 거니까 하명이죠. 뭔가 조치를 하라. 자기의 하명이겠죠. 하명은 그 자체가 명령적 행정행위죠. 즉 처분입니다. 처분. 여기서 쟁점은 뭐였냐면요. 결국 조치명령 위반죄로 기소가 돼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해야 되거든요. 쟁점에서는 형사법원이
조치명령 위반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본안 판단의 성결 문제로서 이러한 조치명령 위반죄라는 명령, 즉 처분이죠. 명령의 위법성 확인이 가능할 것이냐. 왜요? 만약에 명령이 위법하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명령이 적법할 걸 구속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이 위법만 하면 뭐 무효까지 갈 필요 없어요. 취소사유든 무효사유든 위법만 하면 조치명령 위반죄는 구속요건이 탈락됩니다. 충족되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형사법원과 성결 문제에서 형사법원이 명령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성결 문제로서 문제가 됐어요. 방금 봤던 것처럼 명령적 행정행위는 처분이니까 행정기본법 15조에 따라서 처분의 효력이 있고 그런 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 내지는 형사법원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구속요건적 효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구속요건적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자, 이 부분 앞에서 했어요. 형사법원은 선결적으로 처분의 위법성 확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뭐만 안 된다고요? 효력 부인만 안 돼요. 위법성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보니까 이런 원상회복 명령의 상대방은요, 그 위반자에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했었어야 돼. 그래서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처분을 임대인에게 한 건 잘못됐다라고 이 명령 위반죄 무죄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음 형사법원에서 행정의 효력 문제가 성결 문제가 되는 경우 사실관계는 이랬습니다. 볼까요? 갑이 미성년자인데요. 형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땄어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형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했거든요. 공문서 위조죄, 동행사죄, 거기다 운전면허 딸 때 이거 업무방해죄, 뭐 기망에 의한 업무방해죄까지 얘는 지금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데 운전면허 따가지고 또 교통법규 위반해서 또 걸렸어요. 참 문제가 많은 녀석이야. 근데 이제 걸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성년자가 운전면허를 땄단 말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경찰과 검찰은요, 얘 운전면허를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즉 연령 미달자에 대한 운전면허는 무효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면허 없이 운전을 했으니까 무면허 운전죄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자, 여기에서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연령 미달자가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 위법한 건 알겠는데 정말 너네가 말하는 것처럼 무효냐? 그랬더니 우리 법원은 뭐라고 봤느냐? 얘가 시험은 다 통과했거든. 능력은 있는 거예요. 한 4개월인가 6개월 정도 미성년자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이걸 취소 사유로 봐줬어요. 취소 사유면 운전면허는 처분이잖아요. 처분이 취소 사유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이 있는 거죠. 무면허가 아닌 거거든 지금. 왜냐면 하자는 있지만 위법하지만 유효한 면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쟁점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과연 형사법원이 무면허 운전죄에 관한 판결에 앞서 앞설선자 성결 문제로서 이러한 행정행위인 운전면허에 하자가 있으니까 과연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효력 부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나왔어요. 효력 부인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무면허 운전죄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무죄가 나온 겁니다. 무죄. 그럼 얘 처분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하자 있는 운전면허로서 처분청이 직권 취소했으면 됐어요. 처분청이 직권 취소를 하면 됩니다. 최근에 행정기본법에 2023년 3월 24일에
2년 유예기간이 풀린 조문에 의해서 행정청의 제재처분은 5년 제척기간을 가져요. 5년 동안이면 얘 면허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면허 취소에 소표가 인정될 것이냐, 이거는 상대방이 지금 기방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있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거든요. 소급표를 인정하면 얘는 처음부터 면허가 없었던 게 돼요. 그럼 무면허 운전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무죄가 나온 사안이었어요. 자,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형사법원도 효력 부인은 못합니다. 효력 부인은 못한다. 알아두세요. 근데 이 쟁점하고 좀 다르게 얘는 지금 문제가 된 사안이, 얘가 운전면허를 땄는데 얘가 취소사유인 경우죠. 그럴 때 형사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사법원이 뭘 할 수 없다? 얘를 효력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효력부인이 안 되니까 위법하지만 유효하니까 무면허는 아닌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반대로 운전면허가 있어요. 그런데 운전면허에 대해서 교통법규 위반이 있어서 행정청이 면허 취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자가 여기 있다고 볼게요. 면허 취소 처분도 얘 자체도 행정행위거든요. 얘도 행정행위지만 얘의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었어요. 이때 형사법원이 얘에 대한 효력 부인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이때는 잘 보세요. 만약에 효력 부인을 할 수 있으면 면허가 회복되겠죠. 효력 부인이 가능하면 무면허가 아닌 게 돼버리거든. 그런데 효력 부인이 안 되면, 얘의 효력 부인을 안 되면 어쨌든 하자는 있지만 유효하니까 유효한 면허 취소 처분에 의해서 얘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얘는 무면허 운전 유죄가 돼버려요. 아직 이런 판례는 없는데 학자들은 이런 경우에 만약에 효력을 부인했을 때 무죄가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형사처벌은 최후 보충성 원칙이 있잖아요. 국가의 공권력 중에 가장 강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처분의 효력 부인을 했을 때 피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아주 유력한 다수 견해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런 판례는 없고, 판례는 그냥 효력 부인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외 하자가 있느냐 아니면 얘를 취소한 예외 하자가 있느냐, 아직 이쪽 판례는 없어요. 자, 형의 이름으로 사건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형의 이름으로 사건, 워낙 유명한 판례여서. 다시 한번 볼까요? 형사법원에서 행정의 무효 여부가 당해 범죄 구성의 구성요건의 성결 문제가 됐을 때, 여기 나오네요. 무면허 운전. 형사법원이 독자적으로 취소 사유인 행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느냐? 판례는 안 된다고 부른 거죠. 효력 부인은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효력 부인이 안 되니까 무죄가 되는 거예요. 긍정설은 사실은 제한적 긍정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 책에는 긍정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한적 긍정설이에요. 피고인의 인권 보장,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형사법원이 구성요건 효력, 형사 재판에는 구성요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자는 견해인데 주의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뭐냐면 보세요. 무조건적인 긍정은 아니에요. 효력을 부인했을 때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효력을 부인하면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형의 이름으로 사건에서는 면허의 효력이 부인되면 유죄 판결이 되는 사안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까지 효력 부인을 인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효력 부인을 하면 피고인의 인권이 보장될 때, 즉 무죄가 가능할 때만 인정하자는 견해인데 모르면 다수할 판례로 가면 돼요. 연령 미달자,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 이게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해서 교부하는 운전면허는 첫 번째 쟁점은 이거죠. 면허의 효력.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 불가하다. 취소사유면 일단은 유효한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무면허 운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어요. 처분이 취소되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의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다만 위법하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을 계속하다가
무면 운전죄로 기소된 경우처럼 처분이 취소되어야 범죄가 불성립해서 무죄가 된다면 형사법원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즉 효력을 부인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유력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학자들이 많이 취하는 견해예요. 자, 여기 이거 최신 판례인데, 판례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 범죄 사실이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엄청 어렵죠. 자, 판례사를 한번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운전면허가 있어요. 그런데 운전면허에 대해서 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면허 취소의 원인이 뭐였냐면 원인이 음주운전이었어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로도 기소가 됐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기소가 된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볼까요? 그런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혈액 채취 등을 통한 증거보존 절차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즉 면허 취소 사유의 원인된 행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면허 취소 처분은 그 사유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무죄를 내렸으니까 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얘가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아직 얘가 취소는 되지 않았어요. 취소 전이에요. 그랬더니 이쪽 형사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된 행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얘는 더 이상 존속할 근거가 없어졌죠. 그런데 아직 취소가 되지는 않았어. 얘가 취소가 되면 얘가 회복되니까 당연히 무죄예요. 그런데 얘가 아직 취소는 안 되고 형식적으로 효력은 갖고 있지만 원인 자체가 무효가 돼버렸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어요. 이럴 때 면허 취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법원이 볼 때는 무죄를 판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지만 그 원인 자체가 없어져 버려서 이제 취소될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보세요. 판례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방금 봤죠?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이게 이제 음주운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 자체가 소멸해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아직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다. 이게 형사 이 내용 설명을 듣고 들어야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형사법원은 구성요건적 효력에 의해서 당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이게 원칙으로 봐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범죄가 불성립해서 무죄 판결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면 인권이 가장 큰 원칙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인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효력 부인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아주 유력한 견해입니다. 학자들은 웬만하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아직 해당 판례는 없어. 그래서 그냥 유력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알아둬야겠다.